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 끊임없이 터지는 사건들. 정말 정신없죠? 이런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나만의 분명한 신호를 찾는 법, 그 고대의 지혜를 한번 같이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소음 속에서 당신의 중심을 딱 잡아주고 당신을 나아가게 하는 것, 당신만의 신호는 과연 무엇인가요? 사실 이런 혼란, 이게 뭐 오늘 내일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시간을 저 멀리 거슬러 올라가 봐도 세상은 뭐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 춘추 시대에 군주 자리를 빼앗은 인물을 보면서 한 신하가 했던 말이에요. 권력을 향한 욕망이 모든 질서를 무너뜨렸던 그 시대의 살벌한 공기가 느껴지시나요? 당시 세상은 말 그대로 배신과 야망이 막 뒤엉킨 혼돈 그 자체였어요. 힘이 정의가 되고 당연했던 예의와 법도는 그냥 무너져 내렸죠. 그런데 이게 옛날 얘기만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혼돈 속에 살고 있거든요. 바로 필터 버블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보는 소셜미디어나 추천 영상처럼 알고리즘이 딱 맞춰서 만들어준 이 편안한 방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세상의 다른 모습들로부터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은 이겁니다. 과거의 그 피비린내 나는 혼돈 속에서든 아니면 지금 이 조용한 고립 속에서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의 답의 첫 번째 열쇠는요, 바로 외부 세계를 다루는 새로운 방식의 리더십, 조용한 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흥미롭죠? 왼쪽은 춘추 시대의 야심가들처럼 힘으로, 억지로 모든 걸 통제하려는 리더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은 노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이죠. 억지로 결과를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의의 핵심이에요.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강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를 띄우는 것처럼 불필요한 힘을 쭉 빼고 본질에 집중해서 더 큰 걸 이뤄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힘을 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힘을 얻는 길이다. 뭐 이런 역설적인 지혜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CEO가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이 지혜를 썼는데요. 모두가 허둥지둥할 때 이 사람은 묵직한 고요함으로 중심을 딱 잡고 문제의 본질이 뭔지 파악하는 데 집중했죠. 그 결과는요, 바로 안정과 회복이었습니다. 노자의 이 말처럼 고요함은 결코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조급함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힘, 군주인 셈이죠. 자,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려면 당연히 먼저 지혜를 얻어야겠죠. 그 방법은 바로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통찰을 건져 올리는 깊이 읽기에서 시작됩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나도 책 꽤 읽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 하고요. 중요한 건 책을 몇 권 읽었느냐, 그 양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깊이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3단계 읽기 방법입니다. 먼저 숲 전체로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나무 하나하나를 자세히 뜯어보고 마지막으로 그 나무를 내 삶이라는 정원에 직접 옮겨 심는 과정이에요. 이 마지막 채독, 즉 몸으로 직접 살아내보는 단계가 없으면 독서는 그냥 머릿속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결국 아는 것을 사는 것으로 바꾸는 힘, 거기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물론 이렇게 글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말이죠. 지혜가 정말 글 속에만 있는 걸까요? 어쩌면 책장을 넘어서는 더 근원적인 지혜가 다른 곳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이 바깥에서 안으로 향할 시간입니다. 이 식구처럼 내 마음을 흐르지 않는 고요한 연못처럼 만들 때 비로소 세상 만물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뭘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 자체를 바꾸는 거죠. 시인들은 복잡한 세상을 분석하지 않아요. 그냥 눈앞에 붉은 단풍, 맑은 시냇물, 옷깃을 살짝 적시는 물방울 같은 아주 작은 감각에 온전히 집중하죠. 이렇게 잠시 멈춰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소음에서 한 발짝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작은 아름다움 앞에서 얼마나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고 있나요?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밖으로 행동하는 법, 안으로 배우는 법,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법까지 익혔다면 이제 이걸 전부 통합해서 외부의 어떤 혼돈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들 차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바로 이중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노자는 세상 모든 게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기대어 존재한다고 말하거든요. 좋은 게 있어서 나쁜 걸 알 수 있고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일 안에 불운의 씨앗이 숨어 있기도 하죠. 이 둘을 떼어놓고 보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내면의 힘입니다. 혼돈을 피하거나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혼돈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거죠. 강하지만 누구를 해치지 않고 뛰어나지만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하지 않는 상태. 바로 그 절묘한 균형 감각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여정은 세상을 피해 숨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세상에 어떤 소음과 혼돈이 몰아쳐도 나를 잃지 않도록 내 안에 아주 단단한 무게중심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지도는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 모든 지혜를 바탕으로 거창한 계획 말고요. 오늘 당신의 삶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조용한 첫걸음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그 한 걸음이 당신만의 신호를 찾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겁니다.